반갑습니다. 오늘도 저희 동영상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보시다시피 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을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또 제가 놓치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촬영하는 게 세 번째 촬영합니다. 촬영해놓고 보니까 소리가 안 나와서 아무리 참 답답하게 찾아보고 해도 소리가 안 나와서 제가 마이크를 해놓고 마이크를 멀리 두놓으니까 소리가 안 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세 번째 지금 촬영을 하게 되는데 앞에 설명해드렸던 대로 설명이 잘 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용을 많이 잊어버린지는 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자주 쓰는 얼마나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안 그러면은 지금 양이 얼마나 됩니까? 안 그러면은 얼마큼 지금 얼마큼 왔습니까? 얼마큼 실제로 얼마큼이 아니고 얼만큼이죠. 얼만큼인데 근데 만큼으로 안 쓰고 지금 만큼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왜 얼만큼으로 안 하고 얼만큼으로 했는지 저는 국어 정책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와 마찬가지로 얼마큼으로 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만도 마찬가지 마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마라는 것은 예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크다 아주 큰 것을 가지고 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마음. 실제 마음을 이루기 전에는 마임에서 온 겁니다. 마이다. 그것이 큰 것이 그것이 이가 누우면은 어로 되듯이 마음으로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 이가 나중에 어로 변하기 때문에 마가 무로 변하는 이치로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무리라는 것은 이 큰 것이 마가 무가 됐을 때 마무리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크다 이 말인데 이 크다는 말은 옛날 고어에서 해를 얘기하고 있는데 밝은 세상에 태어나기 때문에 알몸으로 태어난다.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알맹이로만 나오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그 자체가 밝은 세상에 나오는 거다 말이지. 그 속에 있는 갇혀져가 있는 딱딱한 껍질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세상에 나왔을 때 그것이 알맹이가 익으면은 속에 있는 것이 나오지게 되는 겁니다. 다 성숙됐을 때. 그래서 우리는 그 씨앗이나 곡식이나 이런 것들이 알맹이 벌어져 가지고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몸도 알몸, 빛나는 몸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알이라는 것은 해라는 말의 고어인데 아주 밝다, 크다. 그것이 알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알은 마라는 것은 되는데 아가 마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영이 미음으로 되는 것은 빅뱅에 의해서 0과 1 존재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저 존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허공에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리에 안착을 해야 그것이 도구화됩니다. 그래서 0과 1, 0과 1, 0과 1, 0과 1 이렇게 됐을 때 크게 네 방향으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이것이 미음으로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는 아가 있는데 그러면은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제가 형제간이 이제 형제가 3형제입니다. 제가 중간이고 남동생이 있고 위로 형이 있고 이런데 어떤 이야기를 하면은 제가 좀
이해력이 좀 부족했는가 봅니다. 이해가 좀 늦게 왔습니다. 늦게. 어떤 이야기를 형이 얘기를 하면은 동생은 금방금방 알아듣고 이랬었는데, 저는 다른 사람은 알아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조금 한 템포 늦어가지고 조금 있다가 그 말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면은 웃으면서 제보고 하는 얘기가, 제보고 형광등이라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백열등으로 금방 스위치 켜면 불이 환해가지고 안 보이는 부분들이 확 밝아지는데, 저는 형광등처럼 끔뻑끔뻑끔뻑거리다가 그렇게 확 밝아졌단 말이지. 그래서 조금 이해력이 늦다고 해가지고 형광등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실제 그거 마찬가지로 이래 했을 때 몰랐던 것을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밝아진단 말이지. 알게 된다는 거지. 그것이 드러났을 때 마로서 나타난다. 이 마 속에는 아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다 그러는 것은 속에 아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은 영과 일로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과 일에서 미음이 만들어지는 건데, 한글의 훈민정음에서도 보면은 제사회, 해례본의 제사회를 보게 되면은 미음은 어디서 왔다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미음, 비읍, 피읍 이렇게 돼가 아설순치음으로 해가지고 그렇게만 구분되어 있습니다. 실제는 이 미음은 영에서 이루어진 거다 말이지. 영에서 물질화되면서 미음이 되고, 이 미음은 sak이 돼가지고 sak이 자랐을 때 비읍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어지는 말인데, 뜻글로서 이어지는 말인데, 이것은 영과 일에서 이가 존재가 이루면서 이 씨앗이 sak이 나가 자라게 되는, 이렇게 비읍으로 변화가 나가는 이런 의미로서 볼 수 있는데, 전혀 다르게 보고 있다. 그래서 이 영은 미음으로 가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서는 영과 일이 초월해 나가는, 지엇이 치엇으로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금은 요거는 사라지고 안 쓰는 말이게 되지만은, 그래서 요런 쪽으로 영이 더 위로 진화하는, 더 추구하는, 질적으로 순도를 높여 나가는, 초월해 나가는 이런 의미로서도 히어스로 가는 방향성을 하나 가지게 되고, 실제 물질적으로서 더 많이 양적으로, 이것은 질적인 변화가 되고 이거는 양적인 변화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에서 질과 양으로서의 작용을 우리 글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기초는 영과 일에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은 다른 글을 보면 볼수록 확신이 드는 말입니다. 처음에 저도 이것이 긴가민가 그러고 맞기는 맞는데, 그것을 설명하다 보니까 부족하고, 또 누가 물었을 때 그 설명할 수 있고 있는 설득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말들을 계속 찾아보니까 고우도 보게 되고, 그러면서 이런 구조로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것도 제가 뭐 역사학자가 아니라서 고대사를 뭐 연구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문헌을 봤을 때 이것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이 그러는 거, 을 속에도 알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아는 마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아로서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 을이라는 것은 계속 반복해가면서 이 존재를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존재와 이어지는, 이 존재는 영적으로 원래적으로 나아가는, 이 서로 이어진 것을,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가 되는 거고, 이렇게 물질적으로, 이쪽으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질로서 이루어지게 되는, 미음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아로 되고, 이것은 어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을이라는 것은 리얼로 이렇게 봅니다. 리얼인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리얼로 보나 그러면, 리얼은
진행형입니다. 진행형. 한 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 리얼은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ing와 같은 겁니다. 진행형. 그래서 물이라든가 물이 계속 흘러가는 거와 마찬가지고 또 길도 마찬가지. 이 기의 방향성을 가지고 계속 작용한단 말이지. 이렇게. 그래서 막힌 것을 골목이라 그러고 계속 이어진 것을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뭐 그저 지금 도로나 이렇게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한 개념이 안 서가 있습니다. 실제 이 리얼이 들어가는 말에서는 이렇게 리얼로 정형화로 이렇게 단순하게 기호로화되어 있지만 실제 의미는 계속 이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 을이라는 것은 형체가 없는, 그래서 연기나 안개나 수증기처럼 없는 것이 아니라 형체가 갖추어지지 않아서 정형화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정형화되지 않은 겁니다. 이 형태는 어떤 가능성 덩어리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모양으로 되느냐?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여기서 시작돼 가지고 점점 안쪽으로 가면서 이쪽 방향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여기서 돌면서 이렇게 방향을 가지고 되는 것 같으면 이게 아가 되는 겁니다. 그럼 또 아래쪽도 마찬가지, 위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작용에 따라 가지고 도형화되어 있는 것이 아다, 으다. 실제 이 에너지 작용이 이쪽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는 오른쪽으로 작용하게 되고, 오른쪽으로 작용하게 되면 물질을 하게 되는 거고, 왼쪽으로 하게 되면 비물질을 하러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리얼의 작용은 이것이 반복해서 계속 작용하는 의미인데, 이것이 지난번에도 내가 잠깐 거래드렸었는데, 처음에는 계속 반복하게 아무도 없는 적막한 상태에서 어떠한 필요성에 의해서 운동을 하게 됩니다.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냥 정적대가 있는 아무 움직임도 없는 상태를 0이라 그러고, 이렇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제 회전하게 운동을 하게 됩니다. 운동을 하는 것을 1이다, 1. 운동. 이제 운동에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반복대가 작용되면서 아주 작은 각도의 비틀림으로 인해 가지고 이 근원으로 들어오면서 이 작용은 이렇게 리얼 태극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주 작은 각도의 비틀림으로 우리가 한 생각 바꾸는 거로 자기의 습관, 사고방식, 아주 하루에 작은 각도의 변화로서 그것이 반복함으로써 이렇게 크게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 작용은 우리의 한 생각, 아주 작은 돈이나 먼지가 모여도 티끌 모아 태산이라 그러듯이 이 크게 돌면서 아주 작은 각도 비틀린단 말이지. 비틀리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리얼이 되는 겁니다. 또한 이것이 중심으로 들어갈 때는 그렇고, 내가 한 생각이 여기서 계속 돌면서 한 생각이 바뀌면서 자꾸 그것이 확대돼 나가가지고 이렇게 변화하게 되면은 태극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태극. 태극이 조금, 그림이 조금 이상한데, 한 생각이 반복돼가지고 이것이 계속 매일매일 반복하면서 그 변화를 계속 유지하게 될 때, 이 ing처럼 진행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리얼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 리얼이 입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처럼 고국의 두 개가 되는 겁니다.
요렇게 두 개를 보면은 이것이 반복하게 작용하게 되면은 이 무한대와 같이 되는 겁니다. 이 무한대의 왼쪽 영은 좌회전을 하게 되고 오른쪽의 영은 우회전을 하게 됩니다. 좌회전은 좌회전으로 계속 반복하게 되고 우회전은 우회전으로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좌회전을 하게 되면은 정신적인 바탕으로 해가지고 영을 그대로 이루게 되고 오른쪽으로는 우회전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물질화 되면서 미음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한대가 계속 반복하면서 고극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과 영을 이루게 되고 이것이 계속 반복작용함으로 해가지고 영과 미음으로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한대는 분리가 되는 것 때문에 영과 영, 그래서 영영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서로 붙어가 있기 때문에 영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영과 영은 한 개는 좌회전이고 한 개는 우회전이고 서로 다른 것이 분리되지 않고 붙어가 있기 때문에 영과 원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자로 표기하면은 자꾸 우리가 그 의미를 굉장히 좁아지기 때문에 한글로 있는 그대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글은 전체를 아우르는 아주 폭넓은 말이기 때문에 그 우리말을 끝까지 다 들어봐야 된다 그러듯이 세밀한 부분이 실제는 좀 부족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말 속에 이 기호화되가 있는 의미를 충분하게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나라의 예전 5천년 전에부터 전해 내려온 최치원 선생이 그 묘향산에서 절벽에 글씨를 새겨가지고 전해온다는 그 천부경. 지금은 그 천부경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천부경에서 보면은 0이 1이 되고 1이 2가 되고 2가 3이 된다는 얘기가 나오시는데 금방 아무도 없는 고정된 상태에서는 0이고 그것을 반복돼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을 1이라고 하고 이것이 반복작용하면서 분리됐을 때 이것이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0과 한 개 우회전하는 것은 0이 미음으로 물질로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것이 3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천부경의 1, 2, 3 가장 기본되는 1과 2와 3 무극에서 1, 2, 3이 만들어지는 그 이치를 그대로 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은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해되는 것 같으면은 천부경을 한번 보시면은 요 도형과 같이 이해하시면은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방 우리의 을이라는 것은 내면적인 방향으로서 가지게 된다. 그러면은 그것이 드러나면 세상 쪽으로의 방향을 가지게 되면 당연하게 알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얼굴도 예전에는 뭐 얼꼴이 원래 얼굴의 그 옛말은 얼꼴입니다. 그래서 을의 모양인데 얼라리 꼴라리로 쓰다가 지금은 얼라리 꼴라리는 틀린 말이고 알라리 깔라리가 된 겁니다. 을이 알이 되는 이치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것은 알라리 깔라리 되는 것은 을이 알이 되는 거 변화 있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꼴도 마찬가지 깔로 변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얼꼴에서 얼굴이 나왔기 때문에 알라리 깔라리보다는 얼라리 꼴라리가 더 맞지 않느냐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얼라리 꼴라리는 틀린 말이고 알라리 깔라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맞는 말입니다. 근거가 좀 빈약하지만 저게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을이 서여지는 걸 보면은 얼기설기 역시도 알기살기로 변하는데 그래서 알기살기가 되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결과적으로 알뜰살뜰하게 되는 겁니다. 얼기설기 되면은 듬성듬성하게 고기를 잡는 그물이 듬성듬성 해가지고 얼기설기 엮어놓으면 고기가 다 빠져나갑니다. 지붕의 기와장을 얼기설기 엮어놓으면 비가 오면 비가 막 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철두철미한 면이 없게 되는 겁니다. 아주 철두철미하고 조밀하게 짜여져야 되는 것이 오래 가게 되고
안정된 모습인데 얼기설기 해놓으면 불안정하게 되고 다시 하게 되고 또 그것이 또 서툰 모습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뜰살뜰이라는 것은 내가 알고 또 알이 밝아지게 되고 그것이 살림살이로서 살아가는 모습으로서 점점 뜰처럼 넓혀 나가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와 마찬가지로 또 쓰는 말들이 어리버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그 트로트 울엄니라는 노래에서 보면은 어리버리라는 말이 나오지. 어리버리 가진 것 없이 떠버리 이제 이렇게 나오지는데 어리버리는 어리버리입니다. 조밀해가 짜여져야 되는데 아까 안개나 연기처럼 조밀하지 못하단 말이지. 어떤 가능성으로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은 갖고 있지만은 그 자체로서는 얼기설기 그 조밀성이 떨어진단 말이지. 그래서 조밀하지 못하는 것은 벌어진다. 얼이 벌어져가 있다. 조밀해야 되는데 탁 짜여져 가지고 아주 고운 비단처럼 한 개 실라듯이 아주 고르게 탁 짜여지듯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덤성덤성하게 거물듯이 그렇게 되놓으면 잡아야 될 거 다 빠져나간단 말이지. 그래서 어리버리라는 말도 마찬가지고 또 얼이 간 사람, 얼이 빠져나간 사람입니다. 얼이 빠져나간 사람, 얼간이. 얼이 빠지다는 것은 얼 빠졌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룩이나 얼금이 이 천에 아주 고른 천에 얼룩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없어져야 아주 철두철미한데 얼룩이 있으면은 설거지 해야 될 거리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얼금이도 역시 마찬가지 그 불순물을 제거시켜주는 걸름장치다 말이지, 얼금이가. 그래서 얼금이 걸러주는 거, 얼이 설거지 해야 될 설거지 거리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얼룩이나 얼금이 이런 것들은 전부 아주 고르게 만들어주는 순도를 높여주는 그런 말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얼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영과 일이 영으로 향하는 것은 어가 되는 거고 물질화로 되는 것은 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얼이라는 것은 그만 얘기대로 순도를 높여주는 건데 이 순도를 높여준다는 것은 결국에는 얼룩을 제거시키는 겁니다. 설거지거리를 제거시켜 나가는 겁니다. 설거지하는 겁니다. 그럼 얼룩만 제거시키면 불순물만 제거시키면은 그 자체로서 밝아진다는 말이지. 그래서 밝지 못하는 것은 얼룩이 있단 말이지. 얼룩이 있기 때문에 그 얼룩이나 불순물을 걸러주는 얼금이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얼이라는 말은 금방 이렇게 보듯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쓰여지는 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말고 이 다른 말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얼로서 보지 못했단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얼을 보게 되면 또한 알을 알게 되고 그러면 얼이랑 알이랑 설이랑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아주 쉽게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데서 뭐 한자에서 왔다 이거 한자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한자가 없는데 한자에서 만들어졌다 참 근거 없이 자기 지나가는 한 생각만 가지고 거기에 매여 가지고 그것을 주장하면은 거기에 그렇게 하는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 시간입니까? 그래서 오늘 알아본 것처럼 우리 얼 빠지지 않고 얼간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아주 조밀하게 철두철미하고 그 밀도가 높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순도가 높아져야 되는데 나무가 불에 타가지고 탄소로 이루어져 있는 숯도 탄소고 다이아몬드도 탄소입니다. 근데 똑같이 다이아몬드는 숯을 산만큼이나 크게 살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단 말이지. 아주 작아도 산만큼, 숯을 산만큼 살 수 있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치를 모르면은 다이아몬드를 새총에 넣어가지고 참새 잡는 데 쓴단 말이지. 작았기 때문에, 양적으로 보기 때문에, 질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순도라는 것은 질적인 개념이다 말이지. 그 다이아몬드는 큰 3만큼의 숫자를 살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다이아몬드는 순도가 높다. 순도가 높고 밀도가 높다. 일반적인 크리스탈보다도 다이아몬드가 빛의 반사도가 더 높기 때문에 더 반짝거립니다. 그 광자라 그럽니다. 햇살이 한 100개가 부딪혔다. 이 들어왔다 다이아몬드에. 그러면은 한 2~3개는 뭐 빠져나가고 95개는 돌아가니까 반사도가 높으니까 반짝거리게 됩니다. 만약에 크리스탈은 100개가 광자가 오게 되는 것 같으면은 한 20개는 스며들기도 하고 뭐 빠져나가기도 소실되기도 하고 해가지고 한 80개만 반사가 되니까 다이아몬드보다 반사율이 낮게 됩니다. 또 유리는 한 100개가 광자가 오게 되는 것 같으면 한 60개는 돌아가고 나머지는 뭐 흡수가 됩니다. 흡수가 되는 것도 있고 소실되는 것도 있고. 그러면 이 흡수가 된다는 것은 그 조밀하게 짜여진 것이 덤성덤성 얼기설기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유리보다도 더 밀도가 낮은 거는 더 많이 소진이 되어버리고 반사되는 건 더 수량이 작게 되겠지. 그러면 그러는 만큼 반짝거리는 건 그 반사도는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거고. 그래서 다이아몬드는 밀도가 높은 겁니다. 아주 고압에 확 눌러져 가지고 밀도가 아주 조밀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밀도도 높이게 되고 아주 고온에서도 견디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아주 좋은 다이아몬드로서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순도도 그만큼 높아야 되는데 불순물이 그만큼 많다는 거지. 또 고온이나 고압에 아직 견디지도 못했단 말이지. 그래서 수련을 한다, 수도를 한다. 수련이라는 것은 반복작용이기 때문에 수도가 되지 않습니다. 앞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도라는 것은 질적인 변화, 꼭 안경을 끼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안경을 끼면 눈이 어두운 사람에게 더 좋은 안경을 끼면 한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같이 더 밝아지게 되는 겁니다. 또 이 불빛이 훨씬 더 밝게 되면 내가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먼지 티끌까지도 다 보이게 되는 이치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을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그래서 얼기설기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알뜰살뜰 하나하나 작은 거 하나하나 다 챙겨야 된다. 철두철미하게. 그것이 알뜰살뜰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을에 대해서 우리말 을에 대해서 알아보게 됐습니다. 또한 우리말 중에서 평소 때 관심 가진 말이 혹시 있거나 또 의문을 가진 말이 있으면 댓글로 적어주시면 제가 또 아는 만큼 성심껏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다른 문제, 길을 쓴다거나 뭐 그런 체험을 하고 싶다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은 여기 전화번호가 직접적인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전화를 주시게 되면은 제가 직접적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또 도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관심을 가지게 되면 계속 또 공부도 할 수 있게끔 지도도 해드리니까 언제든지 그런 마음이 한번 일어나면은 포기하지 말고 한번 마음이 났을 때 바로 해보는 게 좋습니다. 믿져봐야 본전이니까 믿져봐야 본전이지 않습니까? 믿지지 않는단 말이지. 더 도움됐으면 도움됐지.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꼭 그런 기회를 만들어 가지고 연락을 주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동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